최근에 삼성전자의 새 보급형 스마트폰 A53이 출시됐습니다. 그 반응은 어떨까요? 그냥 이참에 아예 A 시리즈를 플래그십으로 가버리자. 되게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반응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A 시리즈 진짜 잘 나왔다, 이런 호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도대체 S 시리즈는 뭐 플래그십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이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죠. 아니 정말로 이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세요. A53이랑 S22를 비교하는 리뷰가 있을 정도예요. 보급형 스마트폰이랑 플래그십을 성능 비교하는 리뷰가 있다는 거는 진짜 플래그십으로서는 엄청난 굴욕이죠. 오죽하면 이제 삼성전자는 애플이랑 플래그십 경쟁하지 말고 너네는 A 시리즈로 중국 업체들이랑 보급형 경쟁이나 해라, 뭐 이런 반응까지 나옵니다. 제가 정말 삼성 골수 사용자거든요. 2008년 스마트폰 처음 났을 때부터 계속 삼성만 썼는데 참 좀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 모바일 부문이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모바일 부문을 그럼 살려낼 수 있는 구원투수는 누가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를 떠올리실 거예요. 올해 하반기에 뭐가 나온다고 하죠? 폴드4와 플립4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폴드4와 플립4는 도탄에 빠진 삼성전자 모바일 부문을 구해낼 수 있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절망편 시나리오도 있고 희망편 시나리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절망편 시나리오를 한번 볼게요. 사실 이 폴드 시리즈와 플립 시리즈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좀 잘 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경쟁자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폴드4와 플립4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뭐 중국 핸드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중국이 뭐가 경쟁자냐?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 삼성전자가 이 접는 스마트폰, 폴드 스마트폰을 출시할 때 중국 업체들도 몇몇 업체들이 출시를 했지만 이 삼성전자의 아성을 넘지는 못했죠. 하지만 이번 경쟁자는 중국이 아닙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바로 구글이죠. 구글은 올해 하반기에 구글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이 거의 지금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단순히 폴더블 스마트폰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AP죠. 삼성전자가 S22가 이번에 굉장히 고전했던 이유가 바로 이 AP 문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구글이 이번에 그 폴더블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AP가 구글에서 그 폴더블 스마트폰 전용으로 따로 개발한 텐서라는 AP입니다. 이 요새 이 IT 업체들이 전용 AP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맞들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애플의 M1이죠. 애플은 이 M1 하나로 작년 2021년 모든 스마트 기기 시장을 거의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글 역시 자신들의 폴더블 기기에 완전히 최적화된 그런 AP를 탑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또 아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말했지만 중국 업체들의 추격도 사실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에 2022년 초에 새롭게 출시된 중국 스마트폰, 폴더블 스마트폰들에 대한 호평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지금 제 폴드에도 보이는데요, 가운데 주름 있잖아요. 이거를 중국 업체들이 해결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로서는 굉장히 긴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희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가격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폴더블 스마트폰의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무던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까지 이 지금 폴드3 이게 200만 원이에요, 출고가가. 삼성전자가 가격을 떨어뜨리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생산한 지도 벌써 3년이 돼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기술력이 축적이 됐고 또 원가도 이제 많이 절감했다, 이런 분석이 실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번에 폴드4와 플립4에서는 굉장히 원가 경쟁력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수율을 굉장히 높게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이 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단위 비용당 비용을 똑같이 썼을 때 생산되는 양품이 늘어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하나를 생산하는 데 드는 원가는 내려가겠죠. 삼성전자 최대의 숙적, 애플이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는 것도 이 삼성전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삼성전자로서는 애플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올해 말에 갑자기 출시한다, 이러면 긴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빨라야 2023년 아니면 한 2025년쯤은 돼야지 이 애플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로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마지막으로는 AP입니다. 사실 이 S22의 평판을 다 까먹고 먹었던 게 아까도 말했지만 AP잖아요. 삼성전자는 이번 폴드4와 플립4에서는 드디어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4나노 공정에서 생산되는 AP를 포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의 유명 힙스터, 이 내부 정보 유출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힙스터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번 삼성전자 폴드4와 플립4에는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아니라 TSMC 파운드리에서 생산된 AP가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S22와 S21에서 계속해서 제기됐던 문제, 발열 문제라든지 성능 저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일 수 있는 거죠. 제 첫 스마트폰이 뭐였냐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구글이 삼성전자에 의뢰해서 만들었던 레퍼런스 스마트폰 넥서스 S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S2, S4, S7, 노트 9, 폴드 3까지 정말 진짜 삼성전자 이 핸드폰만 썼어요. 제가 S2와 S4 쓸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 아이폰 쓰는 애들도 다 이게 갬성 때문에 쓰는 거야라고 말을 했지, 솔직히 스마트폰은 삼성전자가 더 잘 만든다, 이거를 다 인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어떻게 이 상황까지 왔는지 삼바로서는 참 슬플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삼성전자는 과연 이번에는 이 폴드4와 플립4로 제발 이 S2와 S4 시절의 그 영광의 시대를 다시 재현할 수 있을까요?